경제구상 남북이 함께 여는 동북아 시대에 대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션 2에서는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위원,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위원께서 차례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후에는 토론의 사회를 맡으신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님과 앞선 두 분의 발표자, 김효진 삼정 KPMG 대북 비즈니스 지원센터 상무님, 정봉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 팀장님을 패널로 모시고 토론이 진행됩니다. 그럼 세션 2의 첫 번째 강연자인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서 한반도 신경제구상, 비전과 과제에 대해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강택 선임연구위원님은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에 참여하셨습니다. 또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 임강택입니다. 벌써 2시간 정도 지나서 많이 지치실 텐데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문제 제기하고 신경제 구상의 배경, 주요 내용, 그리고 당면 과제라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 제기는 이렇습니다. 1년여 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상황으로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열망은 안전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도 그 문제를 무엇보다도 강조를 했죠.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7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를 했고 또 6번째 핵실험을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극도로 높여갔죠. 여기에 미국은 코피 전략 운운하면서 전쟁의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여놓은 상황이 작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의 반전은 올해 초부터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의사가 있고 남한과 대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 국면으로 급격하게 전환된 게 벌써 6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그 6개월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을 겪어왔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한반도 정세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2차례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름대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첫 번째 정상회담, 두 번째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회담의 중요한 장면을 캡처한 건데요.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세션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문제,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으셨지만은 평화가 정착되고 꽃피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평화가 정착되고 꽃피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가 발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의 발전이 비가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비핵화만 비가역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북관계도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단초를
경제협력을 통해서 사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북이 함께 번영하고 서로 의존적인 경제관계를 구축하게 되면은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쟁점이나 안보적인 쟁점이 발생하더라도 극단적인 대치나 대결로 가지는 않습니다. 남북관계도 비가역적인 발전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제협력을 한 차원 더 끌어올려서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러한 노력을 집대성해서 만들어 놓은 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때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이후에 계속해서 다듬어 오고 있는데요. 대선 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제안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경제가 2% 성장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만 달러 수준에서 거의 한 10년 동안 정체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3만 달러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점쳐지고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저성장 트랙에 빠져 있는 게 우리 한국 경제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북한 시장과의 협력이 가능성이 크다. 협력을 통해서 남북 경제가 공동으로 성장하는 방식으로 노력을 하면은 한반도에도 그리고 한국 경제에도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데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출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3대 협력 벨트와 하나의 시장의 형성이라는 것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3대 협력 벨트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환동해 벨트, 황해 벨트, 그리고 접경지역 평화 벨트를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집중 효과를 확산시키면서 연계시켜 나간다는, 연계망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그런 단계적 접근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황해 경제협력 벨트 구축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환황해 지역은 주요 산업 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한반도 서해안과 중국의 동북 연안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산업과 물류, 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연계시켜 나간다라는 구상이고요. 그걸 위해서 1차적으로 북한 지역에 부족한 산업 거점을 만들고 그 북한 지역의 산업 거점과 한국의 산업 거점을 연계시키면서 점차적으로 중국의 동부 연안 지역까지를 꿰뚫는 그런 산업 벨트를 구축하겠다라는 것이 황해 경제협력 벨트 구축 방안의 요지고요. 환동해 경제협력 벨트 방안에서는 중국의 동북 삼성, 러시아의 극동 지역, 그리고 일본의 서해 지역까지 포함한 아주 광범위한 지역과 다양한 국가들이 겹쳐 있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또 다른 성장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거고요. 이 지역은 에너지와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북한 지역의 에너지 산업 특구 및 관광 특구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강릉, 속초, 원산을 연결하는 관광 벨트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개발하는 것을 주요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점차적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연결하는 협력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세 번째는 적경적 평화 협력 벨트인데요.
DMZ하고 민통성 주변 지역에 자연 생태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자연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존하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남북 교류 협력의 중개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으로는 김 지역의 생태평화 공원을 개발하는 문제, 그리고 강화도에서 고성까지 이어지는 생태평화 관광 벨트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민통성 지역까지 그 외연을 확대하는 단계를 거쳐서 접경 지역을 평화협력 벨트로 만들겠다라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시장 형성 방안입니다. 하나의 시장 형성 방안은 남북한 경제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를 하나씩 제거하겠다라는 과제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1차적으로는 기업들이 북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다음 단계로는 남북한의 시장 연계를 위한 거점을 구축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쉬운 부분부터 남북한의 시장 통합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현 단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북한의 소비재 시장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소비재 부분은 90% 이상이 시장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이 협력을 통해서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해 나가기가 가장 용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한이 경제적인 통합을 이뤄 나간다는 구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추구하는 비전은 그렇습니다. 한반도를 경제적으로 통일시키자라는 게 첫 번째 비전이고요. 나아가서 동북아 경제 통합을 우리가 주도해보자라는 겁니다. 사실 동북아 경제 통합에 대한 논의와 노력은 20년 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지역이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 협력을 통해서 북한 지역이 열리면은 한반도가 중심이 돼서 동북아 협력을 추동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키워나가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철도가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 형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발제하실 안병민 박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남북이 협력해서 북한 지역을 개발하고, 그리고 남북 간의 협력망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동북아 지역까지 연계시켜서 그 시장을 통합하고 협력의 틀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그림인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북한 지역을 개발하고 그리고 남북이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도적인 투자가 막대하게 요구되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의 문제가 구상을 그리고 비전을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절실한 상황이죠. 그 문제를 지금 평화의 문이 열린 상황에서 남북이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남북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겁니다. 단순히 경제협력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공동 운명체를 구성하는 작업이 되어야 됩니다. 북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이 아닙니다. 10년 전의 북한이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 취임한 이후에 북한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관리 체제가
대폭적으로 자율화됐고, 그리고 경제 정책이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정책 아젠다로 지금 탈바꿈 했습니다. 경제가 최우선인 나라가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잠재력이 큰 것은 분명한데, 근데 문제는 여전히 북한은 자력갱생, 그리고 인민경제 주체와 사회주의 원칙 고수라는 자기만의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기문이 열려서 남북 간의 협력이,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협력 방식은 대체로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정부 간의 공적 협력 부분입니다. 정부 간의 공적 협력이 어떤 협력 모델을 만들어서 갈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달라진 시장 상황에서, 달라진 북한의 시장과 경제 상황에서 기업이 중심이 되는 시장 협력을 앞으로 남북이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이건 우리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기업들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전히 북한에는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와 그리고 국제사회에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 일반 주민들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부분을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개발협력이라는 형태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주민들의 민생협력 부분에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협력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면서 남북 간의 협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남북 간의 파트너십입니다. 경제협력의 파트너십입니다. 최근 북한의 그림입니다. 작년에 준공한 여명의 길거리의 야경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은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은 대동강 수산물 식당,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은 평양역 앞의 광경입니다. 택시가 지금 평양에서 택시가 너무 일반화되어 있다고 할 만큼 소비 시장도 커져 있습니다. 반면에 시골로 가면은, 그것도 조금 더 구석진 시골로 가면은 여전히 우리 70년대, 60년대에서 볼 수 있는 그 길거리 노점, 그래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생활을 영위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성과 그리고 쉽지 않은 정책적 그리고 체제적 특성을 가진 북한과 앞으로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 것인지가 우리한테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위해서 사실은 국내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아까 제가 강조했던 앞으로의 남북협력은 비가역적인 관계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공감대 형성이고 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도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국회 정치권의 협력을 도출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 제재가 여전히 엄혹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사실 공동조사 이상으로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들으셨겠지만은 북한의 비핵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게 딱딱 정리돼서 진전이 되기가 당분간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미국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제제재 해제가 앞으로 1년이 더 걸릴지 2년이 더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 어려운 그런 국면이 지속이
될 텐데 아무튼 이런 국면 하에서도 남북이 계속해서 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가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까지 같이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추진 역량입니다. 일단 우리 국가적인 추진 체계도 좀 통합되고 단일화되면서 좀 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민간 부분의 역량입니다. 지자체, 그다음에 민간 경제계, 그다음에 시민사회를 포괄해 볼 때 북한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리고 그 협력 사업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않은 걸로 사실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를 시작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됩니다. 민간 부분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당해야 되는 민간 부분의 추진 역량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극복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북한 측도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장화의 문제라든지 자율화의 문제. 그래서 앞으로 북한하고 같이 살아가고 공동 성장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추진 역량도 함께 키워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관리하지 않으면은 비가역적인 남북관계 발전은 너무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우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무리하면서 제가 두 가지만 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비핵화 과정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비핵화 과정이 쉽지 않다고 해서 남북관계의 발전도 같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불투명한 상태에서 정체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 또는 비핵화 과정과 별도로 발전할 수 있는 추동력을 확보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가 적절한 수준에서 추동력을 가질 때 오히려 비핵화의 과정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협력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남북이 공존하고 공동 번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일반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남북협력의 비가역적 관계 발전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도 기업도 그리고 민간 단체들도 앞으로 북한과의 협력을 준비할 때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민들을 어떻게 배려할지에 대한 마음을 항상 간직하면서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강택 선임연구위원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